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23일이면 5만 원권이 발행된 지 10년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5만 원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폐로 지금 이제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5만 원권이 갖는 어떤 편의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 원권 가지고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뭐 소량으로 그러니까는 그 지출에 필요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화폐를 보유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만 원권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폐로 지금 이제 우리가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만 원권이 발행된 직후에는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됐죠?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 화폐 발행에 따른 이제 어떤 비용 같은 거를 비롯해 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경주사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한 당시에는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게 일반 서민들이 그러니까 지출하는 경주사비였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뭐 5만 원 내지는 한 10만 원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의 그 이유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이제 5만 원권 지폐가 사용되어지면서 5만 원권을 그러니까 이제 그 봉투에다 넣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주사비로 이제 그러니까 지불하는 것이 네.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근데 가장 커다란 요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하 경제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초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5만 원권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어떤 변화를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5만 원권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10만 원권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들이 사용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예.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그러니까 좀 이제 고액 금액을 10만 원을 좀 이제 지갑에 넣고 다니기 위해서는 만 원짜리 10장보다는 자기압수표 한 장이 더 편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 5만 원권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2장이면 가능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압수표 사용량이 크게 이제 그러니까 줄어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의 요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5만 원권 환수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아까 말씀해 주신 지하 경제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뭐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네. 그러니까 GDP의 한 20% 안팎은 될 거라고 되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GDP가 우리가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GDP 규모가 거의 1,900조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894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만 적용을 하더라도 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400조 가깝게가 된다는 이제 규모인데 이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 경제와 관련된 자금들을 그러니까 이 감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 추적당하기도 쉽고요. 예. 그런데 5만 원 현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이 지하 경제와 관련된 돈들 혹은 탈세라든가 혹은 부정하게 어쨌든 간에 그 확보한 자금들 같은 경우들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유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보게 되면 이제 환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이 퇴장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현금이 퇴장되고 있다는 것은 이자를 포기하고선 그러니까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자 소득을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보유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어두운 돈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도 보게 되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네. 뭐 거액 세금을 체납하던 사람들이 이 5만 원권 뭉치다발이 이제 그러니까는 발견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 예. 바로 이제 그러한 점에서 재산에 어쨌든 간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런 재산의 이제 은닉 용도로 이제 분명히 기여한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하나의 지적입니다. 네, 이를 좀 유통시킬 방법은 없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화폐 개혁을 하면 숨은 돈들이 유통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디노미네이션하고 화폐 개혁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예. 리디노미네이션은 그러니까 디노미네이션이라는 뜻이 그 영어로 이제 돈의 액면가를 의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면가를 그러니까 다시 설정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리디노미네이션은요. 예. 그래서 이제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대개 이제 1,000원권을 그러니까 1원으로 바꾸자는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논의가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리디노미네이션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불법 자금을 그러니까 회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예. 리디노미네이션은 더 나가가지고 더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화폐 개혁까지 이제 간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의 국권 화폐를 신권 화폐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금의 취득에 대한 그러니까 소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불법 자금을 좀 이제 우리가 그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이제 그러니까 뒤따른다면은 그건 이제 화폐 개혁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뭐 사회적인 저항도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거기에 불법 자금과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분들의 어떤 하나의 이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 화폐 개혁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혁명적인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화폐 단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언제쯤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만약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아니라 리디노미네이션 차원이라면요. 예. 그냥 화폐 단위만 변경을 한다면은 저는 그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장점보다는 단점이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화폐 단위를 바꾸게 되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네. 발생하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의 어떤 하나의 그 요인들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00원 단위들이 다 없어질 버리는 거니까요. 예. 100원 밑에 이하 단위들은요. 그래서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 가지고 올 부작용 같은 것들이 과연 장점을 대체할 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걸 물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화폐 개혁을 수반하는 거라면 저는 뭐 지지하고 싶습니다. 예. 그 10만 원권 발행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당시 5만 원이 발행될 때 10만 원권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10만 원권은 발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5만 원권하고 10만 원권이 동시에 이제 추진됐었죠. 네. 동시에 추진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 10만 원권 발행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다 이제 정부가 유보를 했었어요. 그 유보를 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네.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기획재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관료 그 이제 공직자들이 정부 요청에 의해서 이제 유보한다는 이런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이렇게 신문들에서 기사화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예. 당시에 이제 10만 원권 뒷면에 이제 대동여지도가 이제 그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그 예상을 했었는데 대동여지도에 그러니까 독도가 표기가 되는 문제가 이제 그 있었습니다. 그걸 네.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한일 관계하고 이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일인데 독도가 표기되는 문제가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소위 그 문제를 이제 만들 수 있다 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러니까 뒷얘기로는 이게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10만 원권에 이제 그러니까는 초상화로 들어갈 이제 인물이 백범 김구 선생으로 이제 알려지면서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정권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던 뉴라이트라든가 우익 세력들의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유보가 된 이런 이제 그 뒷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랬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